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요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설화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부부지간을 이루게 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것이 뭐 사주팔자도 본다 뭐 이렇게 하면서 궁합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궁합 보는 게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거기에 대한 설화가 있더군요. 이 설화는 경상북도 군위군의 최정여 할머니 이외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옛날에요 자식도 못 낳고 뭐 살림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떠돌이 장사를 하는 거죠. 지게 하나 지고 약탕관에 지게 달아서 댕기면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산지붕 밑에 잠을 자가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부부가 있었는데, 아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노? 라고 늘 한탄하기가 일쑤였었죠. 남편이 갑자기 산 너머 못에 빠져 죽으려고 와버렸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러면서 죽기 전에 못되게 앉아서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 보니까 어떤 머리카락이 하얀 노인이 안경을 끼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 노인이 바로 산신령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산신령은 그 사람을 보더니 왜 죽으려고 하느냐 물어보면서 자기가 끼고 있던 안경을 벗어서 이 안경을 끼고 한번 보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산신령이 시키는 대로 안경을 끼고 산신령을 봤더니 그 안경 너머의 산신령은 범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범 아시죠? 산중의 왕 호랑이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산신령이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안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네 마누라를 한번 보도록 해라 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밥하고 있는 마누라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그 마누라가 개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마누라의 본체는 개라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누라에게 그 안경을 주면서 그 안경을 끼고 나를 한번 보라라고 시켰더니 나는 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와 닭의 근성, 본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늘 싸우기도 싸울 뿐만 아니라 재수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서로 고민을 하다가 하룻밤에는 어디 묵을 곳을 찾아서 잠을 자게 됐는데, 거기에 다른 부부가,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부부가 또 그날 밤에 자러 왔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산신령이 준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더니 그 사람은 개예요. 자기 마누라와 같은 근성을 지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누라를 봤더니 마누라는 닭입니다. 자기하고 같은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닭과 개가 함께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남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는 오늘 저녁에 너는 떠나가라. 내 마누라를 데리고 가버려라. 그래서 같이 살면 잘 될 거다. 네 마누라는 남겨놓고 가거라. 그래서 결국은 두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궁합이라는 것이 생겼다라고 조상들이 남겨주신 얘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설하기 때문에요. 이건 그런 말이 어딨냐라고 뭐라고 얘기하기도 못하지만은 어쨌든 근성이 비슷한 사람, 같은 사람들끼리 살면은 잘 산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산신령이 안경을 끼고 와서 그 사람의 근성을 이렇게 본다. 그래서 겉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는 두 사람의 궁합을 본 것이었구나라고 일말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궁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설화에 나오듯이 이렇게 저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다 그 생긴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궁합이라는 한자를 살펴보면은 글자에 많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궁자는 집궁자로 사용이 되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칼을 꽂는 칼집 등 무엇이든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지요. 궁합을 보기 시작한 유래는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였습니다. 해제의 어머니인 여후가 정권을 쥐고 있을 때
흉노라는 오랑캐 세력이 막강해서 이 한나라로서는 크게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 약점을 노린 흉노가 한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여후가 여러 중신들과 대책을 연구하던 끝에 묘한 술책을 한 가지 생각을 해냈는데, 바로 궁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흉노에게 제시하면서 공주를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이 궁합법에 따르면 공주가 젊어서 과부가 될 형상이니까 어쩌면 좋으냐라면서 넌지시 흉노의 동태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이 흉노가 광폭하기는 하지만은 단순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더럭 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의 공주가 과부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녀의 남편 될 사람이 필연 젊어서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노는 거절을 하게 되고 결국 궁합이라는 것 때문에 흉노의 청혼을 물리치게 됐다고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궁합법이 구궁궁합법이고 그 뒤로 오행궁합법 또는 구성궁합법 등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궁합법이 나왔지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궁합을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는지 문헌적으로 고찰하기는 어렵지만은 조선시대에는 매우 유행했던 그런 풍습이라고 하지요. 네. 자, 궁합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선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소한 마이너스 인생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을 피해 간다라는 그런 구실 아니겠습니까? 남녀가 결합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합. 믿는 분들은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테고요. 또 아닌 사람들은 서서히 맞춰 나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궁합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또 다른 얘기로 찾아보겠습니다.